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헬로티비 특집 선거 방송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청년들이 바라보는 강원 정치와 또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성훈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 전우재 원주시 청년정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4.15 총선 방송 때 그때 당시에는 저희 LG헬로비전 보도국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에 다시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아쉬움이 컸었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코로나19라는 국난을 겪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정부에 보다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물론 절대적이진 않지만 네. 아무래도 이런 막말 정치라든지 이런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조금 구태 정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막말 정치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짚어주셨는데 이번 도내 선거구 8개 선거구 중에서 3석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4석이 미래통합당, 1석이 무소속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19대 선거 당시에서는 9석 모두가 보수 진영이 승리를 했었고요. 20대 때는 8구 선거구 중에서 7곳이 이제 보수 진영이 승리를 했었는데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좀 민심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총학생회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부 여당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좀 민심이 좀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또 작년에 뭐 검찰 개혁 이런 걸로 이제 서초동 광화문으로 이제 진영이 나뉘어서 대결하는 구도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구도도 좀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네. 뭐 민주당이 이번에 좀 압승을 거두면서 그동안 뭐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개혁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좀 이번 계기로 제대로 좀 개혁을 할지 또 어떻게 보면 대패를 거둔 미래통합당은 좀 그동안은 대안을 좀 제시를 못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좀 대안을 제시하는 반등의 계기 마련할지 좀 주목되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선거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아직까지 강원도에서는 보수의 아성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지역구별로 이제 두 분께서 당선인들의 공약을 확인을 하셨을 텐데 이들 당선자의 공약 중에 청년들을 위한 내용들에는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 지역구인 춘천시에서는 청년을 명확하게 대상으로 한다든지 타이틀을 건 공약은 사실 찾아볼 수는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네. 이제 그나마 굳이 찾자면은 저희가 춘천역 주변 공간이 굉장히 활용도 가치가 높은 공간인데 네. 그곳을 창업 인큐베이터 센터를 조성함으로써 네. 이런 창업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서 노력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공약으로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공약이 인상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면 이번 총선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뭐 과정 논란에서 잡음들도 끊이지 않았었는데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좀 정책 대결이 많이 실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네. 2008년 총선 때는 뭐 뉴타운 공약이라든지 네. 2012년 총선에는 뭐 경제 민주화로 대표되는 어떤 앞으로의 좀 4년간의 패러다임, 뭐 앞으로 아니면 그 향후 한국 사회를 좀 이끌어갈 그런 정책적인 좀 패러다임이 보여야 되는데 네. 이번 선거는 그런 게 유독 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코로나19라든지 뭐 위성정단 논란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가려진 게 아닌가.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은 네. 그래도 비교적 정책 대결도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네. 비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또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소수 정당에게 좀 기회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런 제도의 좀 취지도 많이 왜곡이 된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거대 양당의 싸움에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기회가 줄어들고 또 인적 쇄신을 통해서 청년 정치인들도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진했던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 대표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신 만큼 이제는 탈강원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강원도 출신 청년이나 도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강원도를 떠나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취업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다 보니 청년들의 이 탈강원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또 이 과정에서 인구 유출 과정에서 쓰여지는 사회적인 비용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렇게 유출이 되다 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장기적인
상황을 봤을 때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강원도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유가 단순히 일자리 부재로만 봐야 할지 한번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뭐 단순히 일자리 부재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일자리 부족이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역의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자리 잡기 위한 지원책은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도 마찬가지고 창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원책들은 많이 찾으면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 당사자들이 이 정책을 누리기 위해서 지원을 받고서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경험한다든지 하는데 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일자리 지원책을 단기적으로 이런 걸 풀음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아닌 네.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자리를 들여오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창업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뭐 직접 점포를 운영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악용이 되어서 점포를 낸 다음에 지원금을 받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이제는 조금 파악을 하면서 네. 이게 돈을 정말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사람들이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네.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꼭 일자리뿐만이 아니겠고 그리고 좀 여가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지금 교통적으로도 수도권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 강원도에서 소비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멀지 않은 수도권으로 이 소비 활동을 하러 여가 활동을 즐기러 가기 때문에 그런 탈강원 현상이 그런 부분에서도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자리 지원책과 교통적인 측면을 짚어주셨는데 일자리 지원책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고령화로 이제 출생률은 적어지고 그리고 고령화는 가속화되면서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다 보니까 강원도의 탈강원도화 현상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에 탈강원도의 가속화가 붙을 것이다. 이러한 암울한 전망이 나오기 마련인데 어떻게 하면 그럼 20대 청년들이 강원도에 머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뭐 총학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의 뭐 양이라든지 질을 높이고 또 뭐 문화나 여가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는 일이 물론 필요할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당장 필요한 정책을 보자면 저는 역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네.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할 때도 저희끼리 청년 활동을 할 때도 뭐 지역이 좋아서 남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남는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 마음이 네. 맞고 함께 활동하는 데서 좀 지지에 맞는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남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동료 아니면 내 친구 좀 취향이 맞는 사람과 함께 얘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실험을 함께 해본다든지 이런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좀 지원해주는 정책,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이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커뮤니티 활성화를 짚어주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역사회가 청년들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실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청년들이 강원도에 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이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네. 이 지역에서 문화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혹은 제가 살고 있는 춘천 같은 경우에는 대학도시라는 이런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는데 네.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도시가 대학도시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제가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이제 춘천시 대학 연합체 의장을 하고도 있는데 청년들이 이런 정책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고 조금 많이 발전이 느린 곳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청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강원도에 머물기 위해서는 구시가지와 같은 발전이 느린 곳을 청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그렇다면 두 분 모두 다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짚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원도에 20대 청년들이 남을 수, 잔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우재 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청년 정책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한번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그 원주시 청년정책위원회는 그 작년에 이제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가 이제 통과가 돼서요. 네. 거기를 이제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름 그대로 이제 원주시의 청년 정책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수립한 어떤 일종 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원주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실태 조사를 하고 그 실태 조사 결과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원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네. 뭐 청년 위원들도 이제 들어가 있고 뭐 이제 관계 공무원들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관계자들이 들어가서 함께 좀 합심을 해서 제대로 된 좀 청년 정책을 만들어 보자 하고 이제 좀 출범을 해서 뭐 이제 막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원주시 내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 그러니까 청년을 대표하는 기구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우재 위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청년정책위원회와 같은 협의체 역할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강원도가 직면한 청년들의 문제를 돌아봤을 때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나 정책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일단은 뭐 다른 지방 정부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서울의 청년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성 지원 정책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정책은 그냥 뭐 퍼주기 아니냐, 네.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저는 네. 꽤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런 정책이 경제적인 여유를 일단 조금이나마 줌으로써 좀 청년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도 있지만 지금 뭐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청년 수당이나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나 지역 사회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네. 그래서 소속감이나 좀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네. 효과도 있고요. 또 뭐 사회에 대한 신뢰도 상승을 하고요. 네. 또 내가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생긴다. 그런 좀 느낌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네.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사회적 비용을 좀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어 부산시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문화나 건강이나 뭐 교통 같은 비용을 일종의 바우처처럼 카드로 지역 화폐 네. 카드로 제공해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도 필요하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총학생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좀 거버넌스나 이런 데 좀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의 네. 좀 권리와 참여를 통해서 직접 지역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네. 서울시의 청년 시민 의회 같은 그런 좀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정책을 앞으로 좀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세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성, 이제 내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속감과 그리고 신뢰도 상승 이런 걸 짚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또 장기적인 또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는 지역 화폐, 바우처와 같은 청년들이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짚어주셨고 세 번째는 우리 청년분들이 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뛸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형성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대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 강원도가 직면한 이러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한계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회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을 예로 들자면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도 강원도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인구수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직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그 외에 그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제2경춘국도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굉장히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 네. 경기도 접경 지역, 뭐 가평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지금 어떤 노선을 설정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보면은 이 강원도의 정치력이 중앙에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좀 더 이 강원도의 정치인들이 중앙에서 정말로 힘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많이 좀 배출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강원도에는 오랜 수건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경춘국도를 포함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동안의 평가는 강원도의 정치력이 좀 낮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보니까. 하지만 이번에 4.15 총선으로 꾸려진 21대 국회가 이제 다음 달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20대 국회 때는 식물국회다, 동물국회다 이러한 오명들이 따라붙었었는데요. 20대 국회와 비교해서 21대 국회에서는 조금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이제 시민들께서 많은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이번에 또 사전 투표율도 가장 높지 않았습니까? 역대 이제 28.75%, 또 강원도의 투표율은 66.2%를 기록하면서 역대 16대 총선 이후에 이 강원도 지역에 60%의 투표율이 넘은 것이 이번이 두 번째 20년 만에 또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정도로 우리 강원도의 도민들이 총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강원 정치의 한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총학생회장께서는 좀 외부적 문제 뭐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강원도 스스로도 약간 저는 이제 원주에 살고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좀 규모 확장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강원도 네. 정치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50만 인구, 100만 인구로 나아가자 하는데 사실은 누가 봐도 좀 비현실적인 좀 그런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내실을 다지는 게 이제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나 도시 외곽으로 점점 개발하는 좀 더 네. 이제 내실을 강화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네.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뭐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 같은 곳은 다른 이제 소지방 이 강원도의 소도시들을 어떻게 보면 좀 안고 가야 될 어떤 네. 강원도의 이제 서울 같은 대도시 역할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함께 협력해 나가는 다른 지방 정부 간의 협력 체계 이런 것도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또 이제 지역 어떤 개발 담론을 봤을 때도 지역을 이제 개발할 것이냐 했을 때는 또 환경 담론도 같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늘 봤을 때 뭐 오색 케이블카 설악산에 네. 그리고 뭐 가리왕산 이제 복원이라든지 네, 제동이 걸려 네, 있죠. 이런 거 봤을 때도 뭐 물론 지역 개발도 중요하고 합니다만은 좀 더 설득력 있는 농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봤을 때는 환경 담론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의 이익만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네. 이것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보편적인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논리적 근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강원 정치의 좀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외곽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또 지역의 이익보다는 충분한 사회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추진이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서 이러한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탈강원 현상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20대 청년들이 청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지자체 정책, 강원도의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청년들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부분이나 경험적인 부분에서 뭐 기존의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일을 집행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청년들을 너무 전문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고 조금 감성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나 아니면 열정 이런 생각들을 조금 실현화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 닫아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보면은 이런 시기에만 보면은 청년을 조금 감성적으로 이용한다. 청년이 조금 소비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보면은 저도 굉장히 정책들을 제안하고 예전부터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춘천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나 뭐 자리 잡은 게 많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꼭 이걸 행정적인 절차에만 의존해서 이것은 어렵다라는 것이 아닌 이런 우리가 왜 이거를 말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를 통해서 정말 청년들이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그냥 얘기 듣고서 그냥 간담회 하고 나서 이렇게 그냥 소비되는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한 요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은 청년을 좀 너무 좀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책을 펼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은 요새 뭐 청년파리 사회라는 책까지 나올 정도로 네. 청년 담론, 청년 정책 이런 게 너무 과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청년으로 뭉뚱그리긴 합니다만은 청년 안에도 뭐 부모 소득이 얼마인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뭐 어느 성별인지에 따라서 삶이 다 다르고 삶의 질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체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합리적으로 이걸 조율해 나가면서 좀 실질적으로 좀 많은 청년들 또 아니면 다양한 세대들 네. 한국 사회 전반에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좀 정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강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두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기성세대와 강원 정치 리더들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성훈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 전우재 원주시 청년정책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